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최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극과 관객의 소통인데요. 더 넓게 예술과 관객의 소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체 왜 예술을 배워야 해? 나 예술가 될 것도 아닌데.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외우기도 어려운데 예술가며 작품이며 르네상스 시대니 바로크 양식이니 그림이니 조각이니 무용이니 와, 정말 예술은 다양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예술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이런 예술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잠시 눈을 감아 주실래요? 눈을 감고 오늘 아침 만났던 사람 한 명을 떠올립니다. 가족, 친구, 이웃이어도 됩니다. 떠올리셨나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 사람 오늘 어떤 옷을 입었나요? 어, 뭐지? 당황스럽죠? 기억하세요? 무슨 색깔이었는지? 자,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저 지나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이나 소리, 몸짓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다 확실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한 기억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아, 맞아. 나도 그 느낌 알아. 아, 네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사람도 있고 공감을 못하는 분도 계시죠. 예술에선 너와 나의 표현이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체 이 작가는 무엇을 표현했을까? 제 모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또는 연극 안에서는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우리는 공연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배우, 관객, 극작가, 연출 등은 이렇게 공연 안에서 관객과 함께 소통을 하지요. 그럼 과연 이렇게 공연과 관객과의 소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국가가 부여하여 국가 지원으로 국민 모두 연극을 즐겼던 그러한 시대일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절대왕 루이 14세 때 무적 함대를 격파한 엘리자베스 1세와 햄릿의 작가 세익스피어가 있었던 시대 때 아니면 세계 통일에 가까웠던 몽골의 징기스칸 제국 때 그보다 더 일찍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이 탄생하고 관객이 생기고 배우가 생기고 희곡이 있고 그리고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최초의 극장입니다. 약 14,000명에서 17,000명의 관객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즐겼는지 크기만 봐도 상상이 가지요. 축제 기간에는 모든 것이 다 멈춥니다. 함께 이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죠. 당시에도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했는데요. 물론 입장은 노예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니 공연 전용 극장도 짓지요. 에피다우로스, 순수 예술 감상의 장소를 위해 지은 고대 극장입니다. 원형 무대의 길이 20m, 객석은 129m,
정말 크지요. 자, 중요한 건 무대에서 동전을 땡 하고 떨어뜨리면 객석에서 동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객석의 소리는 앞으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었지만 소리 전달이 원활해서 공연을 더욱 섬세하게 전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터만 남았지만 그 당시 전해져 오는 어원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스캐네에서, 분장실이라는 스캐네에서 왔고요. 드라마, 극을 의미하는 행동하다에서 드라마, 극이 나왔습니다. 시어터라고 지금은 사용하는데요. 지금 극장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뜻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마임은 미모스, 흉내내다는 뜻에서 마임으로 변형하여 지금은 말하지 않는 공연을 마임극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원 외에도 2000년 전 희곡이 아직까지 전해지며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오이디푸스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의 희곡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공연까지 상영이 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그 2000년 전에 이 오이디푸스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연이 올려지기 전 불과 2년 전에 아테네 시민들은 스파르타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을 도성으로 대피시켰는데 한꺼번에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서 역병이 퍼졌죠. 그 와중에 아테네 최고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마저 죽게 됩니다. 그때 나온 오이디푸스 공연은 국민에게 마음의 치료제 같았어요. 극 속에서 똑같이 역병이 돌고 왕은 사라지고 스핑크스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그럼에도 이야기 속에선 희망을 보여주었죠. 또한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불행할 수 있을지라도 기어이 진실을 밝히는 오이디푸스의 태도와 잔인한 운명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에 사람들은 용기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이야기일 뿐인데요. 정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끔찍하고 슬프겠죠. 말도 안 되고요. 하지만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그 입장이 되어 간접 경험을 하며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연극과 관객은 이렇게 소통해 왔습니다. 동일 시간, 공간 안에서 직접적인 전달과 공유로 2000년 전의 희곡이 아직도 공연할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술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만족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부가 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감정을 주지요.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감성과 감정이 없다면 우린 행복감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누는 소통, 그리고 그 치유, 이게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